안녕하세요. 알파맘 아이리스입니다. 오늘은 TV에 나오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2008년도, 지금부터 한 11년 전에 SBS 스페셜에 출연했었습니다. 그때 제목이 알파맘 대 베타맘, 당신의 선택은 이었거든요. 제가 어떻게 해서 출연하게 됐는가, 그리고 그 이후의 비하인드 스토리까지 오늘 다 영상을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근데 2003년도부터 엄마표 영어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엄마표로 아이를 가르치고 학원에 안 보내고 영어 유치원 같은 데 안 보내고 엄마가 직접 영어를 가르치는 그런 것들을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자료를 모으게 되고, 그러니까 그 정보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 정보들을 네이버 카페를 열어가지고 그 카페에서 여러 가지 정보들을 다 이제 제가 공유를 했었어요. 다 공개를 하고 카페 회원들이 충분히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 이제 어떤 할아버지가 뭐 몇백 몇 시간을 영어를 듣고 나서 영어를 잘하게 되었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되게 유명해져서 책을 내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TV에 또 나오면 좋겠다, 아니면은 책도 내면 재밌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던 차에 어느 날 이제 저희 카페에 회원수가 점점 늘죠. 왜냐하면 이제 사교육비를 줄이고 엄마표로 영어를 하기를 원하는 분들이 자꾸 모이다 보니까, 그래서 카페가 점점점 이제 회원수가 많아지다 보니까 카페가 점점점 유명하게 됐어요. 그러던 차에 이제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알파맘으로 이제 출연할 의향이 없느냐. 그래서 저는 그때 이제 알파맘이라는 용어를 처음 들었거든요. 처음 들었고, 아, 알파맘이 이런 거구나, 그런 걸 들었는데, 이제 제가 하는 방법이 거의 알파맘이랑 비슷한 거였어요. 그래서 아, 나 같은 사람을 알파맘이라 하는구나, 이렇게 처음 알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뭐 의향이 있냐 하길래 바로 이제 촬영하러 오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저에 대한 이제 밑작업, 그러니까 뒷조사를 하는 거예요, 방송국에서. 그래서 이제 저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이제 조사를 하고, 그리고 제가 하고 있던 모든 것에 대해서 이제 알려달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는 싸이월드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싸이 미니 홈피하고 이런 거 다 알려드리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그런 걸 다 찾아보겠죠.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방송이 그때 첫 출연이다 보니까 제가 방송에 적합한 사람인지, 그러니까 뭐 방송 펑크를 내지 않는지, 약속을 잘 지키는지, 그리고 컨텐츠가 있는지, 방송을 찍을 만한 사람인지, 그런 것들을 조사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며칠이 지나고 나서 갑자기 촬영을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참 긴장을 많이 했죠. 물론 저희 아이도 긴장을 했겠죠. 처음 TV에 나오는 거니까. 저희 집이 대구인데 서울에서 직접 촬영을 나오신다 하니까. 그래서 저는 이 생각을 했거든요. 보통 뭐 드라마 같은 데 보면 뭐 카메라 찍는 분, 그리고 뭐 조명 맞는 분, 뭐 마이크 드는 분, 그리고 무슨 반사판 같은 거, 그리고 뭐 스텝들 해가지고 저는 집에 정말 많은 분들이 올 거라고 약간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막상 오셨을 때 딱 두 분 오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되게 놀랐어요. 오, 이게 아닌데. 그리고 처음에 촬영한다 했을 때도 촬영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합니까? 라고 물었거든요. 물으니까 아침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찍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와, 그렇게 많이 찍어? 그러면은 뭐 내 거 촬영 분량이 한 20분 정도 나가려나? 라고 했는데 4분 나간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아니, 하루 종일 찍었는데 4분밖에 안 나가.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하루 종일 찍었는데 4분밖에 안 나가는 건 좀 너무하다 싶긴 했는데, 또 어떻게 생각해보면 CF 같은 게 보통 20초 나오거든요. 20초? 그러니까 20초 방송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20초 방송을 해도 전달할 수 있는 메시지는 거의 전달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 4분이면 정말 긴 시간이구나,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촬영하는 날 아침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쫙 촬영을 하고요. 그리고 촬영하기 전에 이제 저희가 이용하는 것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쪽에서도 뭐 어디 갈 것이냐 이런 걸 다 조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우리 아이가 병설 유치원을 다녔기 때문에 병설 유치원 가는 길 다 찍고, 병설 유치원에도 이제 원래는 찍으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병설 유치원에 이제 원장님이신 그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한테도 연락이 갔어요. 가는데 그쪽에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그냥 뭐, 아, 그러면 찍으세요, 뭐 이러면 됐을 건데, 굳이 또 교장실로 와서 면담을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촬영하시는 분들은 바쁘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어떻게 결론이 났냐면,
촬영을 안 하기로 한 거예요. 그 병설 유치원까지 걸어가는 길까지만 하고 그 병설 유치원을 안 찍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아마 교장 선생님이 그냥 찍으라고 하셨으면 그 병설 유치원 앞에까지 들어가는 까지 다 찍었으면 좋았을 건데, 근데 어쨌든 그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당일날 찍으러 가보니 이제 찍으면서 병설 유치원까지 가니까 그 앞에 이제 혹시나 찍을까 싶어서 병설 유치원 앞에 꽃을 막 다 갖다 놨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 병설 유치원 선생님이 좀 고생을 할지 싶어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그런 것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아이 병설 유치원 데려다 주고 다시 집에 와서 이제 집에서 제가 이제 영어, 엄마표 영어 하는 노하우들 이렇게 얘기하고 그거 찍고, 그리고 나서 다시 또 데리러 가서 또 아이 데리고 와서 이제 집에서 엄마표로 하는 거 좀 보여주고 뭐 이렇게 했었는데, 어쨌든 촬영을 한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그러니까 상당히 길게 찍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언제 TV 나오냐 물으니까 뭐 언제 나온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처음 출연하는 거다 보니 주변 지인들한테 언제 제가 나온다 꼭 보시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했는데, 그리고 방송되고 나서 이제 출연료 얘기는 전혀 없었어요. 뭐 출연료 얼마를 줄 테니까 뭐 출연해라 이런 것도 없었고, 그냥 이제 저를 찍고 나서 이제 찍을 때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SBS 고 프로그램 이름이 알파맘 대 베타맘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알파맘으로 나오는 거였고, 알파맘으로 한 6명 정도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베타맘으로도 한 6명 정도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해외에 있는 분도 찍고, 그래가지고 해외 출장도 갔다 오고 막 그랬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대구에 있으니까 이제 대구에 왔고, 그리고 보니까 뭐 여기 서울에서 부산까지는 비행기를 타고 왔었나? 하여튼 그랬었고, 그때가 11년 전이가 그랬었거든요. 네, 그때는 아마 KTX가 없던 시절이었을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비행기 타고 와서 거기서 이제 그 촬영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PD 분이겠죠? 네, 두 분이 부산에서 이제 렌트를 하셔가지고 부산에서 찍고 대구까지 차 몰고 와서 대구에서 찍고 반납하고 간다 하더라고, 서울에. 그래가지고 아, 이런 식으로 촬영을 하는구나. 네, 그렇게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TV 나오고 한참 뒤에 이제 제가 TV 나왔던 거에 대해서 제가 요청을 하면 그거를 이제 CD로 이제 곧 제가 나왔던 프로그램 전체 다 이렇게 CD에 넣어서 이제 저한테 우편으로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참 궁금해하시는 이제 출연료는 정말 작습니다. 정말 작고, 보통 연예인들은 한번 출연하면 되게 돈을 많이 받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정말 적어요. 아침 8시부터 6시까지 찍었는데 그때 5만 원인가 그렇게 받았어요. 하루 종일 찍었는데. 예, 저는 5만 원 정도 받았습니다. SBS에서. 그리고 또 이제 한 번 출연을 딱 하니까 다른 데서도 자꾸 연락이 와요. 그러니까 뭐 그때 EBS도 연락 왔었고, 그리고 또 이제 그냥 케이블 방송 중에 교통방송이라고 TBS라고 있었거든요. 거기서도 연락이 오고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도 여러 번 TV에 출연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SBS 같은 경우는 대구로 촬영을 와서 이렇게 찍었었고, 그때 이제 딱 2명 오셨는데 한 분은 카메라 들고 계셨고 한 분은 이제 저하고 인터뷰를 하고 이제 그렇게 하셨었어요. 근데 좀 우리 애가 6살이다 보니까 안 그래도 이렇게 긴장을 딱 하고 있었는데, 한 명은 막 팔에 문신도 있고 머리도 좀 머리가 긴 남자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좀 놀랐는데 되게 우리 아이가 긴장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TV 처음 출연하는 데다가 애가 6살밖에 안 됐고 많이 긴장하고, 그래서 좀 아이가 많이 이렇게 얼굴이 조금 굳어 있었어요. 굳어 있었고 말도 그렇게 막 자유롭게 했는 게 아니라 좀 많이 긴장을 하고 있었는데, 그 후에 이제 사건이 터졌습니다. 다음에 가면 아고라라고 이제 토론방이 있었어요. 지금은 없어졌는데 토론방이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저는 알파맘이라고 되게 이제 긍정적으로 촬영을 했지만 악마의 편집 이런 게 있잖아요. 물론 악마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 프로그램에서 알파맘보다는 베타맘을 되게 좋게 묘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알파맘 조금 안 좋은 엄마 뭐 이런 식으로 좀 그렇게 묘사를 하다 보니까 이제 대부분의 시청자들이 이제 그걸 보고 화가 나가지고 그 다음 아고라 창에서 막 토론을 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뭐 알파맘에 뭐 대구에 사는 어떤 엄마는 애한테 영어로만 말을 걸다더라, 뭐 또 어떤 엄마는 뭐 이렇다더라 저렇다더라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의 제가 연예인도 아닌데 약간 마녀사냥 비슷하게 좀 그렇게 예, 그런 좀 단점이 있더라고요. 근데 또 이제 그런 단점이 있는 반면에 또 장점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알파맘 그 베타맘 그 이제 SBS 그 프로그램이 워낙 유명하고 또 이제 이슈가 되다 보니까 이제 알파맘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이제 많이 인식을 하게 되었어요. 물론 저도 그것 때문에 알파맘을 알게 됐지만 그래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정말 연락이 끊어졌던 사람들한테 연락이 막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이제 그 미디어의 힘이겠죠. TV에 나오다 보니까 유명해져서 연락도 막 오고 그리고 또 이제 정말 또 획기적이었던 거는 출판사에서 저한테 책을 내자고 연락이 온 거예요. 처음에 이제 한 군데서 연락이 왔어요. 그리고 이제 며칠 뒤에 또 다른 곳에서 연락 오고 또 며칠 뒤에 또 다른 곳에서 연락이 왔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확실하게 저는 이제 계약을 하겠다 했는 게 아니라 그냥 세 군데에서 연락을 받은 상태였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물었죠. 인쇄를 얼마나 주시느냐고. 세 군데가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냥 이제 단편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래 인쇄를 많이 주는 것이 좋다 싶어서 그냥 인쇄 제일 많이 주는 대로 선택을 해서 이제 책을 냈습니다. 그게 바로 이 책입니다. 알파맘 엄마표 영어 교육책. 네, 제가 이 책을 내가지고 또 책을 딱 내니까는 또 그 후에 또 무슨 일이 생기냐면 물론 이제 책으로 인쇄를 받는 수익도 있어요. 수익도 있는데 근데 이제 제 책이 무슨 해리포터처럼 그렇게 너무너무 유명한 책은 아니었기 때문에 물론 제 책이 처음 나왔던 그 당시에는 예스24나 이런 데서 거의 이제 영어 육아서 부분 막 1위까지 했었거든요. 그랬지만 물론 이제 지금 저 책을 쓴 지도 지금 10년이나 지났었고요. 그리고 이제 인쇄도 그렇게 뭐 해리포터처럼 그런 유명한 책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책을 내다 보니까 또 그리고 처음에 저 책 냈을 때 되게 막 베스트셀러까지 올라오고 하니까 유명해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강연 요청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생전 처음 하는 경험들을 정말 많이 했어요. 그래서 여러 군데서 강의도 하고 그러니까 처음에 TV 출연하고 그 다음 책 내고 그 다음에 강연까지 하고 그래서 이제 강연도 그 후로도 계속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TV에 나오다 보니까 아 이런 여러 가지 이제 파급 효과가 있고 또 이런 뭐 이렇게 수익적인 면도 있고 그렇구나라는 거를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SBS 나왔었고요. 그 후에 또 EBS도 나왔었어요. EBS는 어땠냐면 EBS는 처음에는 저희 집에 촬영을 오셨더라고요. 근데 EBS는 한 분 오셨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SBS에서 두 분 오셨길래 아 그럼 EBS도 한 두 분 정도 오시려나 했는데 한 분 오셨어요. 한 분이 그냥 카메라 들고 오셨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 집에서 좀 찍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날인가 하여튼 그 다음에 이제 저보고 서울에 와서 스튜디오에 촬영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생각에 아 전날도 찍고 그 다음날 스튜디오까지 갔으니까 출연료를 상당히 많이 주겠거니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때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이틀이나 찍었는데도 뭐 그냥 하루 찍은 거나 비슷한 예, 그런 출연료를 받았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사람들이 이제 TV 나오면 출연료를 얼마나 받는가 그게 되게 궁금할 거예요. 근데 저같이 그냥 일반인이고 이제 이런 경우는 그닥 많이 받지 않는다는 거. 물론 지금은 조금 달라졌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때는 11년 전 얘기입니다. 11년 전 얘기. 그리고 제가 이제 스튜디오 갔을 때 원래 촬영보다 1시간 전에 도착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좀 이제 넉넉하게 여기서 이제 KTX를 첫 차를 타고 가도 그때 KTX가 있었네요. 생각해보니 이제 KTX 첫 차를 타고 가도 좀 시간이 빠듯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서울에 사는 이제 저희 친척집에 전날 저녁에 먼저 갔어요. 그래서 저희 언니랑 갔었거든요. 가서 거기서 자고 그 다음날 바로 이제 지하철로 이동을 해서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스튜디오라는 데 가봤어요. 스튜디오라는 데 가봤는데 저는 이제 EBS든 뭐든 이제 다른 여러 가지 이제 이런 프로그램도 있잖아요. 근데 뭐 개그 콘서트나 이런 데는 거기 이제 그 방청객들을 모집을 하잖아요. 그래서 방청객들이 줄 서가지고 막 들어오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방청객들은 정말 개그 콘서트를 보기 위한 그런 방청객들이 많아요. 근데 제가 출연한 것들은 어떠냐면 그 프로그램을 만 보기 위한 그런 방청객도 물론 있었지만 근데 그 외에 그냥 이제 방청객을 하는 아르바이트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바람잡이 하시는 분도 있고 막 하여튼 이래가지고 이제 정말 그 프로그램과 전혀 관계가 없는데 그 이제 방청석에 앉아 있는 거예요. 사람 수를 채우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일단 얼마씩 이렇게 받는 것 같아요. 한 프로그램 출연하는데 얼마씩 받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아, 서울에는 이런 직업도 있구나. 역시 사람이 많은 곳은 직업이 참 다양하구나. 이런 것도 느꼈고. 그리고 처음에 이제 집에서 찍을 때는 그냥 제 모습 그대로 찍었죠. 그리고 그때 SBS 출연했을 때 저는 그냥 평소처럼 화장을 했었거든요. 근데 출연 딱 하고 보니까 얼굴에 기미하고 잡티하고 다 보이고 저는 마스카라를 거의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눈매도 그닥 선명하지 않고 막 이런 식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아 역시 TV는 화장을 좀 해야 되는구나. 그걸 그때 처음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왜 연예인들이 화장을 두껍게 하는지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EBS에는 스튜디오를 가니까 거기서 이제 화장을 해준다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제가 대구에서 서울까지 맨 얼굴로 갈 수도 없는 거고. 아, 물론 이제 거기서 잤으니까 어쨌든 어느 정도 이제 화장을 하고 갔거든요. 하고 가다 보니까 거기서는 이제 그냥 수정만 하더라고요. 여기 이제 뭐 이렇게 뭐 잡티 같은 거 그런 거만 컨실러를 이렇게 찍어주고 그래가지고 수정만 하고 그 대신에 이제 머리는 완전 다 새로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한 이 정도 오는 파마머리였는데 머리를 올림머리를 딱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신부 머리도 아니고 갑자기 그렇게 됐어요. 제가 미용실 따로 갔다 온 게 아니라 그 스튜디오 안에 있는 분장실에서 그렇게 머리를 올림머리를 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했는데 그때 이제 MC로 이제 두 분 나오시고 여자분이 오영실 씨였어요. 예. 그래가지고 나오시고 이제 또 이쪽에 이제 교수님, 그러니까 전문가죠. 교수님 나오고 저는 게스트로 이제 엄마표 영어 하는 이제 게스트로 나온 거였어요. 근데 보니까 이제 다른 분들은 정말 화장이 좀 이렇게 눈썹도 그렇고 막 이렇게 좀 마스카라나 뭐 이런 것들 다 좀 하셨더라고요. 근데 저는 진짜 예, 별로 안 해서 확실히 눈매가 좀 흐리멍텅하다고 해야 되나? 좀 그랬었어요. 예, 어쨌든 뭐 저는 이제 한 시간 전부터 가서 대기하고 있었고 분장실에서 분장하고 막 이렇게 다 했었는데 이제 MC 분들은 연예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바쁘시다 보니 진짜 촬영하기 몇 분 전에 오셨어요. 한 15분 전에 이렇게 오셔가지고 바로 거기서 이제 그날 촬영할 거 이렇게 대본 이렇게 보고 그러면 바로바로 이제 아 오늘은 이런 내용인 걸 다 알아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냐면 하기 전에 미리 이제 작가들한테 연락받고 제가 이런 내용을 이렇게 얘기하고 싶다 하면은 이제 작가들이 이제 질문을 몇 개를 만들어줘요.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하면서 이렇게 대본 비슷하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때 안 버벅거리려면 그 대본을 다 거의 숙지를 하고 있어야 되고요. 물론 이제 제가 직접 겪었던 거기 때문에 굳이 막 억지로 외우고 할 필요는 없었죠. 제가 다 겪었던 거고 제 노하우가 다 있던 거니까. 그래서 보통 이제 MC들은 뭘 하나 보고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묻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게스트니까 앞에 아무것도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스튜디오를 처음 갔는데 그래가지고 앞에 막 카메라가 여러 대 있고 서울에서 찍으러 왔을 때는 한 명이 카메라를 들고 있었는데 이제 스튜디오로 가니까 카메라가 여러 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조금 많이 놀랐는데 또 그리고 또 놀란 거는 보통 뭐 토크쇼나 이런 연예인들이 나오는 거 보면 1시간짜리 하면 몇 시간씩 찍어서 그거를 편집을 해가지고 1시간 만들잖아요. 그리고 저희 집에서 찍을 때도 정말 뭐 몇 시간씩 찍어서 딸랑 몇 분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저는 그 촬영을 되게 오래 하는 줄 알았더니 거의 비슷한 시간을 해요. 예를 들어서 50분짜리 방송이면 1시간만 찍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분 정도만 여유를 두더라고요. 그래서 아 연예인들이 찍는 거랑 또 일반인이 찍는 거랑 많이 다르구나. 예.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제가 워낙 했던 거고 그래서 이제 NG를 없이 처음부터까지 쭉 찍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생각해도 오, 처음 스튜디오 촬영인데 잘했다 이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끝나고 나서 이제 그 MC 봤던 오영실 씨하고 그 교수님들하고 사진도 같이 찍고 그래서 방송국에 와서 찍는 것도 참 이렇게 재밌는 경험이구나. 이게 경험하고 서울 뭐 구경도 좀 하고 쇼핑도 좀 하고 예, 그렇게 되고 왔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또 이제 뭐 TBS 방송국에서 교통방송에서 연락이 왔었거든요. 근데 거기는 이제 처음에 출연료 얼마를 주겠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생각보다 좀 많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 나왔던 EBS나 뭐 SBS보다 훨씬 더 많이. 그래가지고 와 여기는 저는 처음 들어봤던 방송국이잖아요. 저는 대구 살고 있고 TBS라는 걸 들어본 적이 없는데 거기 이제 서울에 있는 교통방송 케이블 방송이고 뭐 하여튼 무슨 방송 센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EBS나 MBC, KBS, SBS처럼 방송국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방송만 찍는 그런 건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뭐 스튜디오가 뭐 배경이 이런 색깔이니까 옷은 이런 색깔에서 입으면 안 되고 뭐 이렇게 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출연료도 좀 준다고 하시니까 옷도 새로 사고 막 그래가지고 했는데, 근데 이제 EBS에서 한번 스튜디오 촬영을 해봤기 때문에 화장을 거의 안 하고 가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대구에서 거의 생얼로, 그러니까 스킨로션만 바르고, 혹시나 갔는데 거기서 또 이제 메이크업 베이스나 뭐 이런 게 파운데이션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화장품은 다 들고, 그리고 이제 제가 거기서 강연을 하기로 돼 있었기 때문에 강연하는 거를 촬영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강연할 때 필요한 각종 이제 기구라고 해야 되나, 재료 이런 것도 다 한 보따리 들고 해가지고 정말 아주 웃긴 묘정을 해가지고 이제 생얼로 해서 이제 서울로 갔습니다. 가서 이제 거기는 작가 만나서 이제 분장실에서 분장을 하는데, 정말 처음까지 완전히 다른 사람을 만들어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원래 하던 화장 그하고 완전 다르게, 그러니까 신부 화장할 때랑 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정말 두껍게 그렇게 화장을 다 해주시고, 막 마스카라도 엄청나게 하고, 그래가지고 방송 찍고 나서 이제 대구 와서 화장을 지우는데 이게 마스카라가 안 떼져요. 정말 강력한 걸로 해가지고 방송용이 따로 있구나, 방송용 마스카라가 따로 있구나, 이걸 느꼈거든요. 그래가지고 물론 이제 저는 그 당시 마스카라를 잘 안 했으니까 마스카라 전용 리무버 이런 게 없었죠. 그러니까 일반 비누로 그리고 뭐 그냥 이제 하여튼 지우려고 했는데 정말 힘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그때 짧은 숏컷 파마머리였거든요. 근데 그걸 다 이렇게 펴가지고 이제 거의 이렇게 동그랗게 볼륨 파마처럼 이렇게 해주셨는데, 근데 사실 그때보다는 집에 왔을 때 이게 이제 드라이 해가지고 풀었던 머리가 살짝 이제 풀렸을 때, 그러니까 약간 곱슬기가 더 생겼죠. 그게 더 예쁜 거예요. 그리고 그때도 이제 TBS 강연할 때도 1시간 찍고 그거를 10분 정도만 딱 당겨서 50분 나갔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앞에 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딱 50분만 하세요. 1시간만 하세요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그 타이밍을 잘 맞춰서 해야 돼. 시계 딱 보고 내가 지금 얘기할 내용이 이만큼 남았으니까 이렇게 딱 맞춰가지고. 그래도 어쨌든 잘 했어요. 그래서 정말 생각보다 내가 무대 체질이구나 그런 걸 느끼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고, 또 거기도 보면 방청객 알바가 정말 많아요. 그래서 거의 이제 좀 나이 드신 아주머니 분들이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방송 스케줄이 이렇게 딱 어디 써 있는가 봐요, 게시판에. 그러면 몇시 몇 분에 무슨 촬영을 한다. 그러면 이제 거기 우르르 몰려가서 방청객석에 쫙 앉고 해가지고, 이제 물론 이제 전혀 모르는 사람 많쳐놓고 그러니까 제가 방송 나간다고 이제 이미 이제 제 카페 분들이나 네이버 카페 분들이나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려가지고 그 제 거를 이제 방청하러 오시겠다 하시는 분도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분한테 이제 뭐 저한테 질문할 거 그런 것도 미리 이제 받아놓고 해서 이제 질문도 하고, 그런 것도 했는데, 어쨌든 거기 보니까 이제 다른 그 빌딩 자체가 다 방송을 찍는 방송센터다 보니까 다른 층에서는 또 다른 스튜디오가 다 있고 여러 이제 방송국들이 막 그걸 찍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방청객 알바들은 막 뭐 1층 갔다가 5층 갔다가 10층 갔다가 막 이렇게 하면서 계속 이제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서울에는 인구가 많으니까 참 여러 가지 직업이 있구나 이런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또 KBS에서 이제 그 후로 한 몇 달 후인가? 네, 몇 달 후인가? KBS에서 이제 촬영을 왔었거든요. 그때는 KBS에서 이제 KBS 전용 스타렉스인가 하여튼 그런 승합차를 몰고 왔고, 그러니까 운전하시는 분, 그 다음에 저하고 이제 인터뷰 하실 여자분, 그리고 카메라 찍는 카메라 기사분, 그래가지고 한 3명 정도 오셨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3명 정도 오셔가지고 그렇게 이제 찍었었고요. 그리고 또 그 후에 또 몇 년 뒤에 또 EBS에서도 한 번 더 온 적 있었거든요. EBS에서 왔었는데 그때는 제가 몇 년 후? EBS에서 2번 찍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첫 번째 찍었을 때도 그렇고 두 번째 찍었을 때도 그렇고, 제가 목요 영어 학교라고 저희 교회에서 이제 자원봉사로 무료로 이제 영어 수업하는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찍으려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지하철 타고 이동하는 걸 같이 찍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지하철 공사에도 미리 이제 찍는다고 얘기를 하고,
또 뭐 그런 걸 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찍는 줄 알았더니 그런 장소 같은 거 미리 다 허락 다 받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 몇 년 후에 또 EBS에서 또 찍으러 왔을 때도 그때는 이제 파리바게뜨에서 이제 동네 엄마들하고 모여서 얘기하는 그런 씬을 찍는 게 있었어요. 그것도 그 파리바게뜨에 미리 다 얘기를 해서 이제 방송국에서 연락을 다 해가지고 촬영 간다 이걸 다 하고 찍더라고요. 저는 그냥 찍는 줄 알았어요. 예, 그래가지고 그랬었고 그때 이제 우리 아이 영어 실력을 이제 검증받기 위해서 이제 외국인이랑 만나서 뭘 해야 되는데 우리 애가 뭐 영어 학원 같은 거 안 다니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어느 이제 대학교에 영어 외국어 이제 원어민 교수님한테 연락을 했는가 봐요. 그래서 이제 그쪽에서 원어민 교수하고 섭외를 다 해가지고 하는데 그것도 이틀 동안 찍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촬영하러 오신 분이 한 분 오셨는데 첫날 저희 집에서 다 찍고 그리고 모고영어학교 가서 찍고 또 그 다음날 이제 그 교수님 만나러 가는 거였는데 근데 이제 그 다음날 찍는 것처럼 하지 말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옷을 이제 전날이랑 똑같은 걸 입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 그런 것도 있구나. 그러니까 이틀 동안 찍었는데 이제 하루에 찍은 것처럼. 아 근데 생각해 보니까 그때는 모고영어 학교를 안 할 때였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때 이제 한참 뭐 조리독감하고 막 뭐 하여튼 타미플루가 아니고 그 하여튼 신종플루. 예, 그래가지고 한참 그래서 제가 책 쓸 무렵쯤부터 시작해서 아마 예 모고영어 학교를 그만뒀고 그러니까 그때 EBS 찍을 때는 예 저희 교회는 안 가고 저희 집에 찍고 그 다음날 대학교 가서 교수님 만나고 그랬던 것 같아요. 네, 하도 옛날이라 지금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한 4번 SBS, EBS, TBS, KBS, 또 SBS. 아니요, 제일 마지막 EBS. 총 5번 정도 TV 나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TV 나오다 보니까 이러저러 유명해졌잖아요. 그리고 엄마표 그 영어가 그때 한참 핫한 시기라서 이제 인터뷰 요청이 오는데 아무래도 제가 대구에 살다 보니까 방송국에서는 직접 찍으러 나오시는데 잡지사는 직접 오시질 않더라고요. 다 이메일로 이제 질문하고 그리고 이메일로 답하고 그리고 제 사진은 제가 갖고 있는 사진 그냥 보여줘서 그거 편집해가지고 그냥 올리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서울 계시는 분들은 뭐 일반인도 직접 이제 인터뷰를 가셔가지고 직접 사진 찍고 이래가지고 그 사진을 올리고 막 그러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대구 있다 보니까 아, 좀 다르구나 그런 걸 느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TV 출연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궁금증이 풀리셨나요? 네. 근데 지금 시대는 이제 유튜브가 유명하고 이러다 보니까 굳이 뭐 TV 나오지 않더라도 본인이 괜찮은 컨텐츠가 있으면 이제 유튜브에 올리시고 그리고 유명해지다 보면은 또 책을 낼 수 있는 기회도 많이 생기고 하니까 지금보다 많이 이렇게 기회가 많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한번 해보시고 책도 써보시고 그리고 강연도 해보시고 참 이렇게 뭐 재밌는 경험이고 괜찮았던 것 같아요. 예. 자,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